안녕하세요. 에이전트닥 대표입니다. 예, 2021년 1월 9일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삼성생명 LG 디스플레이 제목 너희를 사랑하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다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로 할 얘기는 삼성생명인데 제목에 LG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얘기를 하게 된 건 아시겠지만 저는 올 한 해 이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을 계속 현재 보여주면서 계속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넣어봤고,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두 종목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제가 얘네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다시 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 오늘자로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생명 관련해서 요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저게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삼성그룹의 금융 관련된 회사들의 지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회사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뭐 커뮤니티에 보면 삼성생명을 자진상폐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뭐 교환할 수도 있다. 뭐 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 SDS 주식을 전부 매각을 해서 상속세를 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시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일단 지주회사 관련된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요거는 예시인데요. 이거 오렌지 라이프라는 2018년에 MBK 파트너스가 이제 이거를 매입을 해갖고 신한주유제 매각을 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30% 넘게 형성됐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오렌지 라이프의 일반 주주들은 1년이 지나서 신한주주가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게 시가대로 주식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MBK 파트너스에서 매각 가격이 신한지주의 주당 47,000원에 매각을 했어요. 대주주였죠. 그런데 일반 주주는 신한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신한지주의 당시 주당 가격 뭐 해갖고 주당 28,000원 요렇게 이제 처리가 됐다는 거죠. 합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주주는 주당 47,000원, 일반 주주는 28,000원. 괴리가 지금 너무 커요. 거의 뭐 두 배는 안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얘기가 있었어요. 예. 같은 주식 한 주가 대주주는 47,000원, 일반 주주는 28,000원이 사실은 법치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굉장히 있었고, 또 같은 예시본이 테린페이퍼에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 지분율을 95% 끌어올린 다음에 자진 상장 폐기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해갖고 시장 가격에 약간 웃돈 원주순이 주당 3,600원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95%를 만들어서 상패를 했는데, 공개 매수에 순응하지 않으면 상패라는 부담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린페이퍼는 상패를 시킨 후에 4년 지난 다음에 요 세아 상역이라는 데 매각을 했는데 무려 주당 38,000원이었어요. 그 사이에 배당으로만 이 공개 주식 공개 매입 가격 이상을 뽑아냈죠 벌써. 그리고 주당 38,000원이니까 이거 뭐 엄청난 장사를 했어요 사실은.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 삼성생명을 뭐 상장 폐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면 특수관계인이 삼성생명이 지금 한 46% 되고요. 그리고 어, 삼성물산이라던가 이런 군데에서 갖고 있는 거, 그리고 해도 한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7, 80% 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합치면 특수관계 관련해갖고 뭐 다 이것저것 하면 삼성그룹 관련해서, 또 삼성 그 뭐 장학재단이 있어요. 거기서도 조금 갖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95%를 쉽게 못 만듭니다. 삼성생명은.
상패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기금이 5% 이상 갖고 있어요. 5.6%인가?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는 좀 말이 안 되고, 이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지주회사라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주주 매각 가격하고 일반 주주 가격이 틀리게 가격이 매겨지는 게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 이게 조금, 그래서 이 지주회사, 사실 삼성생명도 삼성카드, 그리고 삼성, 화재,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약간 금융권 관련해서, 약간 금융권 관련해갖고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주회사 관련해서 디스카운트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삼성생명이 지금 평가가 굉장히 낮죠. 시총이 약 16조 되는데요. 어, 지금 우리 주주 입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5% 이상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40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 지분만 해도. 거기다가 삼성화재, 삼성 카드, 그리고 또 몇 개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지분 가치하고 이런 거, 또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 부동산 가격, 이런 거를 다 띄면 사실은 지금 시총의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항상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늘.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전 이 디스카운트, 그리고 지금 이 지배구조 관련해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 지분을 3% 이상 못 갖고 있겠다, 계열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 역시도. 근데 그거는 맞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라는 선왕설래가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아마 18일인가 있을 거예요. 최종 선고가. 지금 재판 중이죠. 근데 검찰에서 구형을 징역 7년인가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징역살이를 5년, 7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번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징역을 살다가, 대통령 특사나, 특별사면이나 이런 걸로 나오거나, 또는 혹시 정말 이 재판정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오던 실형을 살던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 거는, 보통 이렇게 한번 징역을 살다가 나오던, 또는 집행유예를 받던, 실형을 살던 간에, 어찌됐건 간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선 이제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졌다는 거. 더 이상,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SK거든요. SK 최태원 회장도 징역살이를 조금 하다가 대통령 석사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사실 SK 주가도 많이 뛰었고, 지주사 주가도, 그리고 뭔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SK 주가도 굉장히 오르고 있죠. 물론 자회사에서 IPO를 하는 것 때문에 이슈를 좀 타고 있긴 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그 아까 잠깐 했던 얘기들 중에서 삼성물산에서 갖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매매를 교환을 한다. 배임행령 관련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그 부분은 배제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하면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매년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금 주고 있어요. 삼성생명에다가. 그런데 배당금 한 푼 없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퍼가 뭐 수백 배가 되는 바이오로스 지분은 가치가 과연 삼성전자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냐, 지금 시가대로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그 가치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배임 횡령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어찌됐건 간에 핵심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분명히 팔아야 되긴 해요.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삼성생명법도 국회 계류 중이지만 2023년 국제보험 그 회계법 기준이라고 하는 IFRS가 도입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삼성전자 주식을 장부상 계산이 아닌 시가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어찌됐건 간에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분명히 매각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생명 쪽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삼성그룹, 삼성 총수일가에서는 상속세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또는 뉴스나 정말 여러 군데서 이 삼성 그 총수일가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왈가왈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을수록 또 삼성 총수일가의 지금 이재용 회장은 지금 재판이 있고 재판 후에도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법대로 처리를 할 것이다. 전공법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는 삼성전자 주식 그리고 삼성생명 주식, 예, 총수 일가에서만 삼성생명이 제가 이제 이 그룹 계열사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지금 지분율로 따졌을 때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총수 일가에서 약 45%가 넘습니다. 총수 일가에서만 갖는 게, 이번에 물려받는 이건희 회장 주식 20% 포함입니다. 40, 한 5%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으로서 정당하게 특별 배당을 떨궈서 그 배당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배당을 많이 하면 총수일가가 유리한 게 삼성생명이에요. 총수일가 지분이 전체 계열사 중에서 제일 높아요. 한 45% 되니까. 그래서 배당이 앞으로 지금 배당률을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삼성생명도 다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생명 이건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요 언저리일 거예요. 예, 요 언저리부터 뭔가 그 이건희 회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요때 요 튀어 올라가는 거는 삼성생명법을 상정했을 때, 예, 민주당의 박영진 의원하고 한 분 더 있습니다. 다른 분 한 분 더 있는데 두 분이 이 삼성생명법 관련해 갖고 상정을 했어요. 삼성생명법 상정을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갖고 이제 통과를 시킬까 삼성생명법을 해서 요때 논의됐던 게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튀었고, 그 다음부터 논의는 되고 상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를 통과를 시키니만이 뭐 아직 그것도 안 됐고, 이제 뭐 여야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시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10월 달쯤에 우리 이건희 회장이 이제 타겟 소식이 요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달간 이제 뭐 상속세 관련 이슈가 컸죠. 그런데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금 일부러 떨어뜨려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12월 쭉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총수 일가에서는 주가가 떨어져야 세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에 뭔가 이슈화가 된 게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은 게 아닐까,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정말 이런 차트들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제가 하나 주목하는 거는 이날이에요. 이날 아마 7만 4천 원 얼마 때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거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리더라고요. 이날, 요날, 요날. 이날 진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시중 자금 중에서 이 삼성생명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 이날 떨어지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쭉쭉쭉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만 700원에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런 이슈를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삼성생명의 주당 가격 8만 원대는 너무 저렴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요날 떨어질 때, 8만 5천 원 얼마였을 거예요. 떨어질 때 사실은 조금, 요날 조금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예, 조금 추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점에 잘 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듣다시피 떨어질 때마다 저는 삼성생명, LG 디스플레이를 계속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좀 떨어지길래 요는 매입인데 요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게 보통 저항선이라고 하는 이평선 여기 지금 60일선이잖아요. 이 60일선까지 떨어지나라는 공포심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금 떨어지더라도 저는 그거를 감수하고 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샀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갔겠죠, 계속. 네, 그래서 이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갖고 삼성생명은 아직도 너무나 좋다. 예. 올 한 해 내내 한번 이런 식으로 뭔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어, 좀 매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신에 제가 여유자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되는 만큼 월급 타서 조금씩 사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밑꼬리를 보이면서 밑꼬리를 보인 적이 사실은 지금 많이 없어요. 그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삼성생명의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유동성이 정말 엄청나다. 지금 우리 유명한 뭐 헤지펀드계의 짐 노로스나 아니면 버핏이나 지금 어, 어, 주식들을 많이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 공포가 계속 온다. 뭔가 한번 올 것 같다. 올해 안에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뉴스에서 뭔가 공포를 조성하는 얘기들, 이런 거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뉴스가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했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어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 중에 이 사람들도 처음 지금 보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양적 완화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리먼 사태 그리고 뭐 IMF는 조금씩 요 아시아권이었고 글로벌 금융을 통해서 양적화를 한번 시행해 봤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MMT라고 하죠. 현대 통화이론을 들먹이면서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달러를 찍어냈던 그 자금은 은행에 대한 지원은 했지만 이번 팬데믹에는 회사에게 직접 채권을 많이 샀으니까 회사채 채권까지 샀었으니까요. 지원은 하고 일반인들에게 현금으로 살포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팬데믹 사태 때 일어났던 양적 완화는 유동성 공급이죠. 지난 주식시장 역사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정도의 크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힘이 과연 여기인지 여기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완을 했다가 연준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흡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흡수하는 과정이 한번 해보니까 가장 흡수하는 방법은 일단은
통화량도 늘지 않고, 그리고 금리를 올렸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를 올릴 때 이게 0.5를 올려야 되는지 1%를 올려야 되는지 이거를 시행을 해보는데, 이걸 시행하니까 주가가 바로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서 이 금리 올리는 것도, 기준금리 올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점진적으로 기대 물가 상승률이 지금 2%가 넘었는데, 이게 2.5쯤 되면은 이제 조심을 좀 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이 유동성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지 조금씩 정말 미미하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시장 충격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왜냐면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점이다 고점이다 하는데, 문제는 고점이다 고점이다 하는데 시장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미친 듯이 더 오르는 겁니다. 어제 1월 8일 날 삼성전자가 무려 8% 가까이 뛰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무려 4%가 올랐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좋지 않다, 리스크가 크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먼저 손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뉴스에서 그 나와갖고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세계에서 유명한 투자 자문사의 뭐 CEO들 하는 얘기들 중에 그 사람들 역시도 주식 투자 또는 채권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예측이 만약에 틀리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그 자체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지금은 충분히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좀 다른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뉴스나 소문들을 조금 배제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만 보자 이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삼성생명의 컨센서스 편인데요. 지금 보면 2020년, 예, 요게 지금 컨센이에요. 그런데 요게 지금 영업이익이 2,700억 예상됐는데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369에서 벌써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보면 당기순이익이 점점 늘어가는 게 예상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지금 했는데 배당이 2019년도에 2,650원, 지금 요 예상인데, 요것도 그냥 동일하게 2,650원이 나오면 현재 주가 87,000원에, 예, 87,000원에 보면 대략 3.3% 정도 됩니다. 시가 배당률이. 오늘자로 계산했을 때 그냥 2,650원을 배당한다고 치고 요 배당이 있고, 그래도 상속세 관련 때문에 배당은 조금이라도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 뭐 그 차이나 생명하고 스위스 생명인데, 글로벌 경쟁사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어, 밸류만 봅니다. 밸류만 저는. 지금 여기 PBR이 1.19, 0.8에 나왔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3.6에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36, 0.38이죠, 당연히. 예, 0.3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밸류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현재 우리나라 생명사 1등 회사거든요. 그래서 밸류를 글로벌 밸류를 그래도 앞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요게 좀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사실은 영업이익이 좀 그래서 그런가
ROE는 너무 낮아요. 3.16. 이거 뭐, 예, 글로벌 업계에 비해서 너무 낮죠. 사실은. 지금 ROE가 3이라는 건 100원 투자해서 3원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본이익률. 그러니까 이게 ROE도 좀 저평가된, ROE가 너무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 처리를 해버리면 아마 ROE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밸류도 지금 0.36인데 이것도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예, PBR.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글로벌화 한다고 하면 삼성생명도 이것도 이 PBR도 뭔가 재평가를 좀 받겠죠. 그러기를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요 재밌는 거는 컨센서스 추이인데요.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12월 연간 컨센서스 추이가 되게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팬데믹 터진 이후에 6개월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딱 팬데믹 터지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때 보면 영업이익이 연간 요렇게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증권사들 리포터가 대부분이. 그런데 3개월 전에는 또 올랐죠. 1개월 전에 또 올랐죠. 지금 2021년 1월달 지금 기준으로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 컨센의 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요 영업이익인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4분기에 마이너스 861억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룰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팬데믹 덕분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갑니다. 병원을 안 가서 예, 병원을 안 가서 의료비가 너무나 지출되는 게 줄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지금 언제 이제 나올지 3월 달쯤에 주총할 때 나올 건데 그때 영업이익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수하게 삼성생명 일단 우리가 나오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그리고 상속세 관련된 거를 배제하고 기업의 영업이익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1조 2천억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었으니까 요것도 그래도 한 2에서 3천억 원 정도 나와준다고 하면 예, 뭐 1조 5천억 원까지도 가능한데 저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받을 거예요. 1.52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3, 6, 4 영업이익률도 요 마이너스 지금 안 나고 만약에 요게 한 2, 3천억 원 놔준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2에서 3% 정도 나올 건데 예. 매출도 사실은 요거 아니고 더 나올 거예요. 매출도 지금 제 생각에 한 7조 정도 예, 나오고 만약에 요게 한 3천억 원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꽤 나오겠죠. 영업이익도. 예. 뭐 한 4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만 예상대로 나와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주가가 아무리 뭐 우리 여러 가지 뉴스가 있잖아요. 지배구조 개선부터 해서 상속세 관련된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업 자체의 어, 영업이익률을 좀 봐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좋고 이슈가 있으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 최소한.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나 좋다는 거. 그래서 삼성생명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이 얘기를 저 스스로한테 하는데요. 아, 뉴스는 늘 맞지 않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은 또 다시 맞지 않는다. 언젠가 뉴스는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너무 절대적인 확신으로 갖고 있으면 또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늘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변화무쌍하니까 변화무쌍한데 그거를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우기고 있거나 나는 그냥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갖고 응?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는 없거든요. 대응을 해야지. 단지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건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가는 건가, 이거를 잘 판단하려면 나름대로 뭐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기업의 현재 나오는 공시나 뉴스들을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통찰력이죠. 이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뉴스를 봐도 어느 사람은 이게 가는 뉴스구나, 떨어지는 뉴스구나, 이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확신은 항상 금물이라는 거, 그걸 유의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